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인문해답, 사람이 물으니 혜원이가 대답을 하는 시간, 인문해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문자로 질문을 보내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성인과 관련된 분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성인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문자 내용을 읽어드린다면,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남편이랑 별거한 지 1년쯤 되는데 최근에 남편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 작은 방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비아그라를 먹었다고 하면서 본인은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그 순간 나는 기분이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의 영혼이 내게로 와서 내가 반응을 하는지, 그렇게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이랑 관계를 하고 나니 기분이 아주 더럽고 거르네요. 남편은 날 찬밥처럼 대하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을 해줘야 하는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혜원이가 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해원 컨설팅 연구소 입장에서는 영혼은 우리가 사람이 죽어야만 육신에서 분리되어 있어 이것이 하나의 신의로 되거든요. 우리가 귀신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보면 지방판을 보더라도 요 신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신위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에 이 대자연에서 그 기운이 나의 육신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는 죽을 때로 영혼이 빠져나가지, 나는 이 영혼에 의해서 내 자신이거든요. 이것은 불생불멸을 하지 않겠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성장하러 가신다. 우리 지금 자료를 집계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30분 내로 전화 줄게. 그래, 내가 원하는 위치 거기 해줘.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한 영혼은 함부로 내 육신에서 빠져나가지, 다른데 나가서 다른 몸속에 들어간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그런 분은 왜 그러냐. 남자는 시커면서 비아그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을 안 하는데 나는 왜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할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몸은 우리가 이런 게, 우리가 인간이라 하잖아요. 인간. 왜 인간이라고 하냐면, 인간은 말하면 사이간자거든요. 사이간자 쉽게 말해서 사람과 동물 간의 중간적인 어떤 이 행태를 지고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해 우리가 동물적인 근성이 우리가 사람과 동물적인 근성이 합한 게 이제 인간인데, 어떤 순간에 동물적으로 근성이 발휘하다 보니까 식욕, 성욕 등등, 이제 동물들은 식욕, 성욕 빼고는 남는 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성욕은 사람만에 있는데, 성욕이라 말은 이 동물들은 종족 번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다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으로 해서 본능이 강하면 그런 것들 좀 자제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이다 보니까 동물적인 이 근성, 본성이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자분이 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신체 리듬상, 바이오 리듬상, 뭐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배란기 중심으로 많이 성적으로 좀 많이 욕구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오래간만에 남자가 남편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마침 그렇게 내 몸이 배란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한 것 뿐이지, 남편의 영혼이 근데 약을 먹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약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의 몸은 계속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거든요. 육신은 아까 말 약이든 식물이든 어떤 음식으로서 보양을 하고, 영혼의 양식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양식은 말하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영혼이 내한테 와서 그렇게 몸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음식은 육신이기 때문에 영혼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우연찮게 내 몸이 그렇게 바란 것 뿐이다. 그렇게 또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좀 묘하겠다, 더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남녀간의 사랑 행위를 하는 거는, 기분이 좋은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을 해야,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상대방이 내한테 뭔가 모르게 그런 예욕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기분이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도 남자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내 손을 잡아주면 기분이 좋지만, 내가 싫어하는 여인이 내 손을 잡았다, 기분이 아주 더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동물적인 근성을 발휘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든 남편이든 누구든 쉽게 받아들였는데, 동물적인 욕구는 일시적이거든요.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동물적인 욕구가 일시적이고, 그걸 벗어나면 이제 사람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사람으로 돌아오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창피스럽고 뭔가 모르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요즘 부부 사이가 전에는 남편이 나를 찬밥이 아니라 따뜻한 밥으로 여기고 좋아했는데 지금 왜 그럴까? 왜 나를 찬밥으로 여길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이 지구는 천지인 삼위일체가 돼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거든요. 천지 자연의 조화에 의거 자연이 생겼지만 사람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부부가 결혼해야 되고 남녀간에 결합을 해야 뭔가 산청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 자연에서는 어떤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가 꼼보라도 이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애가 딱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천지 자연에서 니들 알아서 지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천지 자연의 조화에서 묘한 기운 때문에 남녀간에 그런 결합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거 보면 부모가 이제 자식 어느 정도 키울 때는 부모가 테이크 케어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자식이 네가 알아서 커라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애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천지기구는 이 남녀의 관계를 안 돌본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남 부부가 사람이 지들이 알아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한 명 끝까지 가는데, 그렇지 않냐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천지자연 또 안 도와주니까 그럼 자연히 이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가 어느 정도 키우면 이제 자식이 바깥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가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가 혼자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부모 도움을 받고 잘 성장을 했다면 부모 도움 없더라도 얼마든지 성장을 자립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냐면 잘 세상을 못 살아가듯이 남녀 관계도 이제 애 있고 난 다음에는 그런 위치다, 그런 개념이다 생각을 하시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주변의 도움을 못 받으니 우리 부부가 나름대로 행복해 시킨 면에서 끝까지 검은 머리가 밥벌이가 될 때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루두루 서로 상대방을 존중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거를 요즘 어떤 식으로 자꾸 상담을 해 드리냐면은, 상대방을 주장하는 걸 한 번쯤 받아준다고 한들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여자가 자기는 오늘 참 냉면을 먹고 싶다라고 그래. 이제 평소에 이 사람은 냉면을 싫어한다 했을 경우,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뭐 냉면 한번 먹어준다고 한들 해가 서쪽에 질 거를 동쪽에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상대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한 번쯤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나하나 상대 의견을 들어주다 보면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는 상대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고 상대의 뭐뭐 하는 걸 같이 나눠준다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가 내 의견을 주장하고 자꾸 강압적으로 나오면 자꾸 멀어지는데, 상대 의견을 들어주고 상대가 합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점점 가까워진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멀어지는. 그래서 상대방이 이혼을 만약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이혼을 한다 하면 이혼해주면, 내 자신을 위해서 이혼을 하면 뭔가 모르게 사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혼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진실로 원하면 될 건데 해줘야죠. 그렇죠? 상대방이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이 불행한 거는 나 자신 때문에 상대방이 불행하거든요. 내 자신이 갖춰놓고 모든 것을 이 남자한테 필요한 걸 내가 갖춰놨다면 이 사람 절대 떠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참고로 밥을 먹는데 배고프다. 그 앞에 먹을 것이 있다. 숟가락을 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가 부르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내가 갖추지 못했고 상대가 원하는 걸 내가 해주지 못하니 이 사람 필요한 곳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는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오는 인연 붙잡지 말고 막지 말고 가는 인연은 붙잡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떠나가는 이유는 나름대로 내가 이 사람을 무언가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잘 보내줘야 나중에 내가 잘 갖춰놓고 있으면 이 사람이란 언젠가는 돌아오더라도 쉽게 재결합이 할 수 있지만
찢고 뽑고 뭐 법원에 가서 강제 이혼 소송을 하고 등등 하면 이게 헤어졌다면 나중에 어떤 우연찮게 재결합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재결합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뭐 대충 이제 이런 쪽으로 제가 얘기하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아마 그 속에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